금요일에 따끈따끈한 법정 신장개혁 유과장 유하경 변호사 장윤미 변호사 두 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우리 유 변호사님 두 번째 고정으로선 두 번째. 아, 예, 그렇네요. 네. 예. 자, 오늘은요. 네. 조금 다른 데서 많이 다루질 않아서 저는 굉장히 중요한 판결이 났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뭐 바로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죠. 네. 네. 그리고 그다음에 또 한 분이 국민연금관리공단 기금운용 담당하셨던 네. 홍완선. 네, 홍완선 이 본부장. 두 분에 대해서 대법원 판결이 확정이 됐어요. 예. 근데 이게 뭐 전체 스토리를 잘 예. 언론에도 보면 해설이 안 돼 있습니다. 이게 어디서부터 온 스토리냐 하면 제가 잠깐 먼저 말씀을 드리면 이재용 씨가 삼성그룹을 승계를 받는데 예. 예, 제일모직하고 삼성물산을 합병을 해야 본인이 예. 삼성전자 주식을 많이 가져서 예. 그룹 총수가 될 수 있었죠. 근데 이거를 합병하는데 국민연금이 주식을 삼성물산 주식을 엄청 많이 갖고 있었어요. 11%. 예. 그래서 이거 11%는 제일 많이 갖고 있는 거죠. 예. 그래서 대주주입니다. 예. 최대 주주인데 예. 여기가 동의를 해주지 않으면 합병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동의를 해준단 말이에요. 이 맞습니다. 동의를 하게 하기 위해서 예전 걸로 말하자면 그 정유라 말도 사주고 삼성에서 막 다 그렇게 한 겁니다. 그래놓고 국민연금관리공단의 당시 보건복지부 장관과 기금운용과장이 이거를 동의를 해준 것, 즉 이재용의 삼성 승계를 위해서 국민연금관리공단과 보건복지부가 동원된 사건에 대해서 그 당시 책임자들에게 죄를 물은 거죠. 맞습니다. 예. 그 종결이 최근에야 난 거죠. 이 마침표가 찍힌 게. 네네. 예. 조금 네. 큰 스토리를 보면 그런 겁니다. 아주 긴 스토리죠. 예, 예. 아주 긴 스토리인데 그렇습니다. 예, 우리 장 변호사님 한 번 더 정리. 예, 말씀 주신 대로 가장 핵심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부당한 외압을 좀 행사했다라는 건데 그렇다면 어떻게 행사했느냐. 이게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정권 차원에서는 판단을 내렸다는 게 대법원에서 인정이 됐고요. 네. 문영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 같은 경우에는 이 복지부 내에 외부 인사들로 이 구성이 된 주식 의결권 행사 전문위원회라는 게 그 당시에 있었습니다. 국민연금 주식 의결권 행사 전문위원회. 그렇습니다. 예. 왜냐하면 이 기금을 운영하면서 여러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데 이게 아주 객관적으로 그리고 이게 국민 세금 뭐 어떤 그런 성격의 돈이기 때문에 엄정하게 운영돼야 된다는 차원에서 외부 위원들로 이 주식을 의결권을 어떻게 행사할지 좀 객관적으로 진단을 하는 이런 위원회였는데 아마 여기에 이 안건을 맡기게 되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는 반대 의사를 던져라 이렇게 결정이 날 당연하지. 거라고. 왜냐하면 삼성물산이 너무 손해를 보는 일이거든요. 그렇죠. 이게. 네. 1대 3이었거든요. 맞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 전문위원회에 맡기지 않으려고 내부 투자위원회에서 이 안건을 다루게 이제 외압을 행사한 겁니다. 그래서 네. 결과적으로는 합병에 찬성하도록 압박을 넣은 건데 이게 바로 직권남용 혐의로 2년 6개월 항소심에서 인정됐던 형이 대법원에서 그대로 또 인정이 됐고요. 그렇다면 홍완선 전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장 어떻게 했느냐. 투자위원회 위원들에게 합병에 찬성할 걸 종용을 합니다. 아, 예. 참나. 그리고 관련 분석 자료를 그 과정에서 조작하기도 해서요. 결과적으로는 국민연금공단에 손해를 끼쳤다. 배임 이렇게 됐는데 원래 기소할 때는 특경가법상 배임이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국민연금공단에 끼친 이 손해라는 거 액수를 정확하게 좀 특정하기가 어렵다 보니까 이 특경가법이 아니라 일반 형법상 배임으로 2년 6개월형이 확정됐습니다. 네. 참 국민연금관리공단 국민연금이 우리나라에서 사실 제일 큰 투자자거든요. 맞아요. 예, 거의 뭐 우리나라 주식시장 대비를 했을 때 욕조에 고래가 있다 이렇게 표현할 정도로 욕조에 고래가 있을 때 정도로 돈이 많아요. 그거 다 국민들이 낸 돈이잖아요. 근데 이거를 삼성 그 경영권 승계를 위해서 이재용 씨의 경영권 승계를 위해서 이걸 사용했다. 이거 단순히 이게 돈으로 환산할 수 있는 건가? 나는 저는 손해를 돈으로 환산할 수 있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예. 자, 법리적으로 좀 복잡한 사건이라고 하는데 1심, 2심 그동안 재판 경과는 어떻습니까? 유 변호사님? 1심, 2심 모두 2년 6개월 실형. 예, 실형을 선고를 했었습니다. 네. 예, 그렇게 했고 그리고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이 된 거고요. 네. 문영표 씨 같은 경우에 전 보건복지부 장관 1심 판결문에서 뭐라고 했는지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네. 문영표 씨는
보건복지부 국장에게 삼성물산 합병이 성사됐으면 좋겠다라고 말을 했다 그래요. 네. 노골적으로. 네, 그리고 네. 이렇게 해서 사실상 의결권 행사에 개입하도록 지시를 했다. 보건복지부 공무원을 통해서 기금운용본부에 압력을 행사했고 독립성을 보장하는 국민연금공단의 개별 의결권 행사에 개입했다라는 걸로 2년 6개월 선고했고요. 네. 그리고 2심에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으로부터 이 사건 합병 안건에 대한 국민연금공단 의결권 행사 문제를 잘 챙겨보라고 지시가 직접 있었다는 지시. 것을 인지까지 했다. 그러니까 이 문장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합병 안건에 대해서 찬성하라는 취지로 잘 챙겨보라고 했다는 말이 있었다는 팩트가 하나 있고 네. 그런 지시가 있다는 것을 당시 보건복지부 장관이었던 문영표 씨도 다 알고 있었다라는 팩트가 두 가지가 놀라운 팩트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재용 씨가 지금 뇌물공여죄로 징역형이 선고됐지 않습니까? 그랬다가 이 이제 얘기예요. 나왔죠. 예, 예. 이재용 씨가 가가지고 말 사주고 뭐 돈 주고 이래서 무슨 K스포츠 재단, 예, 미르재단 이런 데 막 돈 주고 예, 아주 장황한 그 내용들이 바로 이 목적을 위해서 뇌물 공여했다는 것이 이 대법원 판결에서도 또 드러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 자신의 경영권 승계를 위해서 왜 이렇게 무리한 일을 했느냐. 아버지가 갑자기 쓰러지셨거든요. 아, 그렇죠. 예. 충분히 준비를 다 네. 못했는데 갑자기 쓰러지시니까 무리한 일을 진행을 하는데 정유라한테 말 사주고 그다음에 K스포츠재단 뭐 미르재단 이런 데 돈 퍼주고 하는 식으로 뇌물을 준 거예요. 박근혜 대통령에게 전 대통령에게. 그러니까 박 대통령은 보건복지부 장관한테 야 이거 찬성하게 해줘. 잘 챙겨봐라. 잘 챙겨가라. 예. 그거는 우리 국민들이 낸 연금 맞습니다. 공단이 가지고 있는 주식 연금공단의 재산을 이용해서 그렇죠. 그리고 연금공단은 말도 안 되는 그 삼성물산 주주로서의 권리를 엿바꿔 먹으면서 했기 때문에 손해가 난 겁니다. 참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촛불을 들었었는데 엊그제 박근혜 전 대통령 사실상 사저 정치를 시작을 하셨더라고요. 그렇죠. 사실상 그런가요? 정치 예. 정면에 나섰다고 봐도 예. 무방할 정도로 적극적으로 의견 개진을 하고 있죠. 모르는 척하세요. 별로 효과가 없을 것 같은데 맞습니다. 예, 국민들의 양식을 믿습니다. 예. 자, 근데 이 사건이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이 우리 정부 상대로 낸 국제 분쟁 소송과도 관련돼 있는 거죠? 맞습니다. 예. 이게 합병을 하겠다라고 막 움직임과 이야기가 나올 때부터 이 헤지펀드 엘리엇이 굉장히 좀 반대 입장을 냅니다. 이 삼성물산의 주주인데 우리는 합병 자체에 오케이 뭐 괜찮아 좋아. 그리고 그 당시에 또 삼성에서 내세웠던 논리가 이거 합병을 하면 더 규모도 커지고 몸집도 커지면서 뭐 글로벌적으로 경쟁 뭐 어떤 우위를 점할 수가 있다 뭐 이런 얘기를 또 하기도 했었어요. 그런데 그때도 엘리엇은 합병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지금 합병 비율이 문제다. 그게 이거는 문제였지. 예, 주주들에게 굉장히 큰 손해를 가져다 줄 수밖에 없다라고 굉장히 아주 일관되게 문제 제기를 했었고 이게 왜 그러냐면 갑자기 경영권을 승계를 이 작업에 착수를 해야 되다 보니까 그 당시 시점에 이재용 부회장은 제일 모직에는 최대 주주였어요. 23% 지분을 갖고 있었는데 삼성전자는 1%도 안 되는 0.57% 정도만 갖고 있었거든요. 근데 합병을 하면 삼성물산이 보유한 삼성전자 지분 4% 정도 그리고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전자 지분 7.2% 정도 이렇게 하면 두 자릿수대로 이 경영 권 확보를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이런 부분에 사실상 문제 제기를 했던 거고 실제로 합병이 이루어지자 엘리엇은 국제 분쟁 해결 ISD에 중재 신청을 했는데 지금 이 과정도 상당히 지난하게 왜냐하면 기소된 이후에 5년째 재판이 끌어왔거든요. 네. 그렇다면 그 중재 신청 과정에서도 그렇다면 한국의 최종심이 어떻게 결론이 날지를 관심사일 수밖에 없었는데 엘리엇이 이 과정 중에 한국 재판부에 현출됐던 여러 증거들에 대해서도 이 문서를 제출하라고 적극적으로 신청까지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아무래도 대법원에서 최종 유죄 확정이 난 것은 엘리엇에는 좀 유리한 지점으로 좀 작용할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이게 하여튼간에 한번 이렇게 꼬여놓으니까 정부가 론스타 때도 그렇고 이 ISDS 국제중재 이 관련해서도 그렇고 삼성물산 제일모직 합병 과정 이렇게 되니까 계속 망신당하는 계속 겁니다. 망신당하고 계속 국민들 돈으로 세금으로 이거 그 투자자 정부 제소이기 때문에 중재이기 때문에 여기서 패소하면 국민 세금으로 물어줘야 돼요. 삼성 여기까지 패소하면은 결과적으로 삼성 이재용 경영권 승계해주고 나서 예. 엘리엇한테 패소하고 정부가 예. 국민 세금으로 돈 물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총력적 액수를 예. 청구하고 있거든요. 예. 지금 7억 7천만 달러. 우리 돈으로 9,100억입니다.
1조가 가까워요. 예, 거의 1조입니다 이게. 론스타도 5조 7천억이에요. 지금 청구 금액이. 예. 첫 단추 잘못 깨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근데 여기에 이제 최근에 갑자기 검찰에서 삼성 웰스토리 관련돼서 수사하고 압수수색을 했나요? 예. 네, 근데 이게 압수수색을 원래 1월달에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맞습니다. 이게 문제가 있었죠. 그래서 저희 프로그램에서도 한번 다룬 적이 있는데 이게 삼성 웰스토리가 뭔지 그리고 왜 지금 이재용 씨의 경영권 승계를 같이 얘기하는지를 쭉 이번엔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 삼성 웰스토리 사건 이게 뭔가요? 삼성 웰스토리는 급식 전문 회사입니다. 예. 그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들여다본 것은 일감 몰아주기라는 것입니다. 그 내부 거래 비슷한 건데 같은 계열사 회사에다가 일감을 몰아주고 뭐 돈을 대가를 지급하는 거죠. 근데 너무 과도했다. 삼성 계열사들의 급식 사업을 보니까 다 웰스토리에게 수주를 다 주더라. 몰아줬어요. 예. 그런데 뭐 정상적으로 지급해서는 문제가 안 되죠. 근데 웰스토리에게 수수료를 얹어서 지급하는 식으로 부당 계약을 맺었다라고 판단을 한 겁니다. 예. 그래서 거액의 과징금을 매겼는데요. 2천억 원 정도. 2,349억. 네. 예, 뭐 유사일의 당군 일의 최대 과징금이라고 합니다. 네. 예, 그리고 이와는 별도로 검찰에 고발을 해서 검찰이 지금 수사 중인데요. 문제는 뭐냐면 이게 그냥 단순히 일감 몰아주기냐 그렇게 아닙니다. 보기에는 뭔가 의심되는 정황들이 너무 많다. 맞습니다. 네. 왜냐하면 삼성 웰스토리는 100% 그러니까 구제일모직. 예. 아까 제일모직 예. 삼성물산 합병할 때 합병. 국민연금이 동원됐다는 말씀드렸잖아요. 제일모직에 있었던 데가 삼성 웰스토리입니다. 예, 제일모직 자회사인데 제일모직이 주식을 100% 다 가지고 있는 실제로 이재용 부회장이 지배하고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그런데 이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 과정에서 소위 말한 캐시카우 역할을 삼성 웰스토리가 했을 개연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인다. 돈주머니. 예, 캐시카우라고 하면 이제 돈주머니를 이야기하는 건데요. 2013년부터 2019년까지 삼성 웰스토리가 내부 거래, 즉 일감 몰아주기로 얻은 수익이 4,859억 원이라고 합니다. 합병은 2015년에 있었기 때문에 딱 그 기간 동안에 예, 이런 이익을 얻은 것이죠. 네. 근데 뭐 이렇게도 반박을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좋은 밥을 제공해서 거둔 성과다. 그렇게 주장을 하려면 비계열사, 그러니까 삼성 계열사가 아닌 거래사에서도 비슷한 영업이 이익이 나야 되는데 네버. 같은 기간 동안에 삼성 계열사가 아닌 다른 계열사에서 사업을 통해서는 103억 원의 오히려 영업 적자를 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비정상적인 거래가 이루어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돈을 삼성 돈을 얹어가지고 웰스토리에다가 막 쏟아부은 겁니다. 네. 예. 영업이익률을 보더라도 계열사를 통한 영업이익률은 무려 25%인데 비계열사는 손해를 보고요. 그러니까 이 급식업계 평균 영업이익률이 5% 정도밖에 안 된다라고 해요. 네. 그러면은 이제 남은 것은 이 삼성 wel스토리가 얻은 이 부당한 그 이익을 어디다가 쓴 것이냐, 어디다 썼느냐, 어디다 쓴 것이냐, 그 이게 중요합니다. 예, 이게 그 목적을 네. 봐야 되는데 예. 삼성물산 합병 과정에서 필요했다라는 그 지금 이의 제기가 계속 의문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네. 예. 2010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삼성물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제일모직에 비해서 수익이 굉장히 낮은 예. 그런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네. 지금 합병 이후에 그러니까 결론은 합병 이후에 주주들이 불만이 많죠. 불만이 굉장히 많았다. 예. 그래서 이 불만을 가지고 있는 주주들에게 배당을 하기 위한 돈으로 현찰. 예, 썼을 개연성이 상당히 높다. 뭐 이런 예, 그러니까 의문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분들이 있어요. 야, 삼성 가보면 밥 진짜 잘 나온다. 왜 밥이 잘 나오냐? 딴 데보다 한 끼당 1,000원씩 약 1,000원 정도씩을 더 쳐줬어요. 네, 맞습니다. 1,000원 정도씩을 더 쳐줬기 때문에 다른 데보다 뭐 500원만 더 써도 그 밥이 잘 나올 수 있겠죠. 근데 어쨌든 아까 유 변호사님 말씀 중에 핵심이 뭐냐면 현금 이익이 엄청 많이 남았는데 삼성전자 계열사가 아닌 데서는 다 손해보고 삼성전자 계열사에서만 돈을 많이 받았다. 즉 다른 데보다 한 끼에 1,000원씩을 더 쳐줬다는 거예요. 웰스토리한테. 네. 그리고 그거는 두 군데로 갔습니다. 하나는 이재용 씨 주머니로 들어갔고요. 그다음에 하나는 삼성물산이 아까 불리한 제일모직과 합병을 할 때 불리한 합병을 했다고 했잖아요. 그 삼성물산 주주들이 엄청 열이 받았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야, 이 돈을 좀 받으세요 하고 주주들한테 현금 배당. 배당을 해줬다.
요런 것 때문에 공정위가 그 검찰에 신고를 한 거죠. 조치를 했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빠진 부분이 하나 있었는데 네. 이 웰스토리를 키워야 될 또 하나의 이유는 예. 제일모직 주식을 이재용 부회장이 23.2% 보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 합병을 했을 때 삼성전자에 대한 지배권을 높여서 결과적으로 삼성그룹의 지배권을 통째로 가는 거예요. 먹으려면 네. 제일모직은 굉장히 과대평가가 돼야 되고 네. 삼성물산은 그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낮게 낮게 평가가 돼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웰스토리는 제일모직이 100% 지분을 가지고 있는 자회사입니다. 웰스토리가 아주 훌륭한 기업으로 평가가 되면 제일모직도 훌륭한 기업으로 평가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당시에 그 웰스토리의 자산과 삼성물산의 자산을 비교해 봤더니 자회사에 불과한 웰스토리가 2조 8천억, 삼성물산은 전체 다 통틀어도 3조. 그러니까 삼성물산과 거의 비슷한 규모의 자산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이 되는 거죠. 너무 그걸 과대평가가 된 위해서 겁니다. 이제 웰스토리에다 자산을 막 몰아준 거고 이게 일감 몰아주기다 해서 2,300억 정도의 공정거래위원회에서도 도저히 봐줄 수가 없으니까 맞습니다. 웬만하면 봐주잖아요. 근데 도저히 봐줄 수가 없으니까 2,300억을 줬어요. 이렇게 되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 기술이 들어갔던 게 소위 제일모직 산하에 있었던 자회사인 삼바, 삼성 바이오로직스 이 가치를 엄청나게 높게 평가를 하면서 분식회계 말하자면 회계 장부를 조작을 한 겁니다. 네. 그 사건이 지금 이재용 씨는 지난번에는 뇌물죄 아까 그 문영표 등 나왔던 국민연금 주식 끌어다 쓰려고 했던 그 뇌물죄 말 사줬던 뇌물죄로 처벌받다가 나왔고 지금 사건에 걸려 있는 거는 삼성 바이오로직스 또 웰스토리 이런 건으로 해서 삼성 경영권 불법 승계에 관련된 사건이 여전히 남아있다. 남아있다. 네, 그렇습니다. 예. 자. 근데 이거 어떻게 될까요? 삼성 웰스토리 사건이 네. 공정위에서 검찰에 말하자면 신고 내지는 고발 네. 한 게 올 1월 달인가 그랬던 것 그렇습니다. 같은데 작년 연말 올 네. 연초인데 이제서 갑자기 왜 이 사건이 진행이 되냐 이런 데 대해서 이런저런 또 해석들이 있던데 어떤가요, 예. 장 변호사님? 일단 이 지금 짚어주신 대로 이게 왜 최근에 또 이게 또 언론의 주목을 받느냐와 그렇죠. 관련해서는 제가 아마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미래전략실을 정조준해서 더 윗선으로까지 수사를 확대할 것이다. 그리고 뭐 검찰이 재편되면서 이 수사를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가 관심사인 건데 네. 이 부분이 그냥 단순한 일감 몰아주기가 아닌 게 네. 이 미전실이라고 많이들 아시잖아요. 삼성의 미래전략실에서 아주 이메일 같은 것을 밑에 뿌리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네. 웰스토리와 아주 최적의 이익이 확보되도록 계약을 체결해라. 그리고 보통은 각각 삼성의 계열사들이 본인들 이익에 부합하게 계약을 체결하려면 급식업체와는 경쟁 입찰을 붙이면 되겠죠. 그러면 네, 그렇죠. 가장 합리적인 가격에 어떤 업체를 선정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전부 수의 계약으로 이런 미전실에서 어떤 이런 이메일 등의 지시가 내려지자 일사불란하게 움직입니다. 맞아요. 그렇다면 수의 계약으로 더구나 웃돈까지 얹어주면서 계약을 체결한 건 결과적으로 이 산하업 기관들에게 업무상 배임 혐의가 있다라고 해서 지금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이 수사선상에 올라와 있고요. 네. 그 당시에 사업지원 TF팀이 있었는데 그 팀장, 삼성전자 부회장입니다. 현재. 네. 정현호 씨도 같이 수사를 받는 상황이라 압수수색이 또 비교적 최근에 단행됐고 이 압수물을 분석하고 있기 때문에 이메일 내역 그리고 지시가 어떻게 내려갔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부분을 확보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일단 큰 밑그림을 공정위에서 그려놨기 때문에 검찰이 아마 이 선상에서 마침표를 찍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이 됩니다. 자, 미래전략실을 거쳐서 결국은 이게 이재용 회장까지 갈 것이 갈 거냐. 이게 관심사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어떨 것 같습니까, 이 변호사님? 지금 드러난 정황들과 네. 증거들만 보면 이재용 회장의 경영권 불법 승계를 위해서 예. 웰스토리가 동원되었고 국가보건복지부까지 동원되었고 결국에는 국민연금 돈까지 끌어썼다. 네. 이런 부분들이 뭐 이미 밝혀졌다고 볼 수도 있는 거겠죠. 그렇다면 최대 수혜자인 이재용 씨가 처벌받는 것은 이제 시간 문제라고 보고 또 진짜 그럴까요? 그게 궁금해요, 저는. 희망사항
국민들 그러니까 뭐 사필 기정이라고 한다면 그렇게 네. 가는 것이 맞지 않겠나. 왜냐하면 네. 이재용 회장을 제외하고 나머지 사람들은 경영권 불법 승계 과정에서 지금 속속 계속 처벌받고 있거든요. 네. 결국에는 그렇게 가야 맞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은 수사나 법원 판결에 일관성이 없다라고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예, 그러니까 관련돼서 증거를 조작한 사람들도 다 실형받았고요. 그다음에 이 문영표 등 국민연금 동원했던 사람들도 지금 어쨌든 간에 죄가 있다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았고 웰스토리도 실은 이 경영권 불법 승계 과정에서 사실은 돈을 몰아줬던 돈주머니 역할을 하게 했던 이런 부분들이 다 드러나 있는데 결과적으로 이 사건들이 모두 한 곳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재용 씨의 불법 승계. 여기까지 검찰이 또 법원이 칼끝을 겨누고 책임을 물을 수 있을지 국민들이 매해 눈으로 지켜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좀 복잡했지만 오늘은 꼭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사안이라서 좀 복잡하고 어려웠지만 꼭 짚어봤습니다. 자, 신장기업 유가장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유학영 변호사, 장영일 변호사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맞습니다.